자, 이번 강의는 58강입니다. 58강은 전이 수식어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수동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이 수식어라는 것은 transferred epithet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He went to Seoul to make good money. 그는 좋은 돈을 벌려고 서울에 갔다가 아니죠. 좋은 돈, 나쁜 돈이라는 개념이, 물론 좋은 돈 하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굿은 만원의 뜻입니다. 만원. 그래서 그는 서울에 가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굿은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이것을 굳이 전이 수식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She draws a good bow. 그녀는 좋은 활을 당긴다가 아니고, 그는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활을 잘 쏜다. 활을 매우 잘 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굿이라는 형용사가 bow라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활을 잘 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면 Let us pick our free hearts each other. 우리 서로 to가 빠졌네요. to each other. 우리 서로에게 자유로운 꺼리낌 없는 마음을, 우리의 꺼리낌 없는 마음을 말하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speak one's free heart라는 단어를 허심탄회하게 말하다. 허심탄회하게 말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이 수식어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굿 같은 경우에는 굿이 형용사가 돼서 무슨 뜻을 갖냐면요. 예를 들어서 It is a good 30 minutes after 8 o'clock and he is still in bed 정도. 자, 이런 의미 있다고 치면, 요 굿이라는 형용사가 사전에 보시면 아마 한 7번이나 8번 정도의 설명에서 상당한 또는 충분한 이런 뜻을 갖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8시 30분이 넘었는데도,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굿이 상당한 충분한의 뜻을 갖습니다. 또 다른 예문 한번 들어보면 He looked good 10 years younger. 그럼 그는 10년이나 더 젊어 보였다. 10년씩이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10년씩이나 더 젊어 보였다. 이런 문장을 가끔 보실 거예요. There is a good chance. Good chance. 예를 들어서 of rain tomorrow 하면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상당한 가능성에서 굿이 상당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good 외에도 상당한 거리가 되고 good while하면 상당한 시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또 하나 for a good hour 하면 1시간 내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1시간 동안인데 굿이 들어가니까 1시간 내내.
또 a good half of 땡땡땡 하면 A의 넉넉 잡아 A의 반 정도, 그래서 어떤 넉넉 잡아 정도로 해석을 해줍니다. 넉넉 잡아 A의 반 정도. 뭐 good supply 하면 이때는 충분한 애들입니다. enough, 충분한 공급. 또 good 50,000 원 빌 하면 5만원짜리 지폐인데 빌 5만원짜리 지폐인데 다시 써볼까요? good 50,000 원 빌 하면 5만원짜리 지폐인데 굿이니까 여기서 진짜의, 진짜의 5만원짜리 지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굿이라는 형용사가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이것을 전위수식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하 것들은 다 전위수식어라고 보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좀 쉽네요. He pointed an angry finger at her. 그는 그녀에게 화난 손가락을 가리켰다가 아니고 화가 나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서라고 의역을 하셔야 돼요. 화가 나서. His face was streaked with angry tears. 그의 얼굴은 화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가 아니고 이것도 화가 나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녀의 놀란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놀라서 머리를 흔들었다. She threw him a grateful glance. 그는 그에게 감사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감사한다는 듯이, 고맙다는 듯이, 감사한다는 듯이 이 정도. He made a living by earning an honest pay. 정직한 급료를 벌므로써, 정직하게 급료를 받으며, 그 다음에 Paul waved an impatient hand. 초조한 손을 흔들다가 아니고 초조하게 손을 흔들어댔다. He made himself a quick breakfast of scrambled eggs. 그는 자신에게 스크램블 에그라는 에그로 빠른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니까. 스크램블 에그로 빨리 아침 식사를 해 먹었다는 뜻이 되겠죠. 빨리. He laid his head upon a sleepless pillow. 그는 잠 못 이루는 베개 위에 자기의 머리를 놓았다가 아니고 잠 못 이루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베개에 머리를 베고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런 표현은 그렇게 해서 계셔야 되고, She got up and ate a solitary breakfast. 그녀는 일어나서 고독한 아침 식사를 먹었다니까. 고독하게, 쓸쓸하게 혼자서 외로이입니까? 힘니까? 외로이. 그 다음, 테니스 stupid and pointless game. 테니스는 멍청하고, 중요치 않은 게임이다. 테니스는, 멍청하고, 의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다 정도. 멍청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다. He waved a stiff goodbye to her. 그는 그녀에게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었는데 뻣뻣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위수식어인데, 전위수식어를 가지고 우리가 영작을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아직은 영작까지는 힘든데, 이 정도 표현을 가지고 영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면 대단한 실력이죠. 그러니까 영작은 둘째 치고라도 이런 문장을 보고 한글로 해석을 할 때 적절하게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위수식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도 되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러한 표현법들이 있는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개수동태는요,
개수동태는 뭐 이럴 때 사용하고 이럴 때 사용하지 말고 이라는 뭐 법칙들이 있는데, 그냥 개수동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동태가 이럴 때 사용하고 이럴 때는 사용하지 말자라고 규칙이 있는 걸 애워도 그렇게 쉽게 그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정리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be tired 하고 get tired는 이거 다 구분 가시죠? 요거는 피곤한 상태에 있다가 되고, 요거는 피곤해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피곤하다, 요건 피곤해지다. 그래서 get가 해지다란 뜻인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개수동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수동태의 경우에 동작주가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즉 동작주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개수동태를 사용하는데, 제임스가 caught, 제임스 체포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was 쓰면요, 제임스 was caught는 잡힌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by the police라는 동작주가 오면 James was caught by the police면 제임스는 경찰에 잡혀 있었다가 또 돼요. 그러니까 was 비동사하고 get가 들어가면 의미 차이가 좀 생깁니다. She got run over. The cat got run over. 그 고양이는 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에 치였는지 모르지만 고양이는 치였다는 뜻이에요. was run over 하면 치여 있었다가 되겠죠. 개수동태는 그래서 formal styles는 될 수 있으면 피한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요거 이제 The Comprehensive Grammar of English, the English Language라는 그 문법책, 그거를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설명을 그대로 지금 한글로 풀어놓은 건데, 포멀 스타일에서는 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게 인포멀한 형식에서도 인포멀 잉글리시로 이렇게 표준어가 아닌 영어로 간주된다. 그래서 비수동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요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James got caught. 제임스는 잡혔다. James was caught. 제임스는 잡혀 있었다인데, 실은 여기에 어디에 이런 정도 어떤 보충 설명이 나와줘야 이건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요것만 달랑 오면은, 그래서 인포멀한 잉글리시라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만 달랑 오면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James was caught. 물론 대화 중에 A라는 사람이 야 제임스 어디 갔냐, 어저께 뭐 누가 왔던데, 그러니까 B가 제임스 지금 잡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 잡혔다라는 그 상황이 이 대화 내용상 알 수 있으면 제임스 스코트, 제임스 잡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디에 A에 잡혀 있다라 할지. 자, 그 집은 다시 지어주고 있다. 그 집은 다시 지어주고 있는 상태다. 이것도 그렇게 썩 인포멀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포멀한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수동태를 이렇다 저렇다 어떤 문법적인 규칙으로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수동태는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Such criticism will get treated with the contempt they deserve. 자, 그러한 비난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경멸로 경멸감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뭐 will이나 be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수동태나 그냥 일반 수동태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죠. This story eventually got translated into English. 이 스토리는 결국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번역되어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번역되었다, 이건 번역되어 있었다 하고, 이건 번역되었다도 되고
되어 있었다도 됩니다. 비동사가 나오면. 근데 개수동태는 번역되었다라고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수동태는 또 말씀드리지만 감각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법 규칙에 꼭 반드시 들어맞는, 완전히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처럼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결과 연결사로 사용되는 경우의 곁에는 수동어 형태를 지니지만 엄격한 동작주가 따를 수 없으므로 수동태 구문으로 보지 않는다. 굳이 수동태라고 말하면 유사수동태 또는 의사수동태라고 명명한다. 그래서 이러한 구문은 동작주보다는 주어에 더 많은 초점을 준다. 자, 이게 말하는 개수동에서 he got tired라는 예문을 이게 대표적인 예문이에요. get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의미죠. 개수동태죠. 수동의 형태죠. 수동의 형태인데 동작주가 없죠. 동작주가 따를 수가 없죠. 그는 피곤해졌다. 무엇에 의해서. 사람이 그를 피곤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동작주가 따를 수 없는 경우들 많겠죠. 그래서 수동태 구문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굳이 get 플러스 과거 분사니까 수동태라고 굳이 말을 하자면 의사수동태 또는 유사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동태는 동작주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어 자체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장 한번 보시죠. We are getting bogged down in all sorts of, 우리는 모든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그래서 get 플러스 과거 분사죠. I have to get dressed before 8. 나는 8시 전에 옷을 입어야 한다. get dressed. 원입다란 자동사가 되죠. I don't want to get mixed up with police. 나는 경찰과 다시 섞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경찰을 다른 말로 적당히 지금 표현, 얽히고 싶지 않다. 나는 경찰과는 다시 얽히고 싶지 않다. get mixed up with them.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 연결사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get가. 결과 연결사라는 용어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동적인 결론적인 동사의 get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 용어 자체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연결사인데 카피는 연결사라는 얘기인데 연결사 get라고 보시면 됩니다. get bored, 따분해지다, 흥분되다, 피곤해지다, 뭐 길을 잃다 등의 get는 요거는 get는 본동사고 bored는 형용사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old처럼 요것은 단지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 순수한 형용사로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get tired 이런 것들을 이 tire가 동사가 되면 피곤하게 만들다잖아요. 피곤하게 만들다. 피곤하게 되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연결사 get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는 과거 분사는 이걸 그냥 순수히 형용사처럼 간주해버려도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수동태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we got excited at the game. 이건 by가 될 수가 없겠죠. 게임이 우리를 흥분시키게 만드는 의지가 작용을 하지 않죠. 자, 동작주에 의지가 없는 경우는 by라는 전치사 안 쓰고 다른 전치사 쓴다라고 수동태에서 나오죠. 그래서 be interested in. 이거 by the book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에 의해 흥미를 갖게 되다가 아니고 책에 흥미를 갖게 되다. in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책이 우리한테 흥미를 갖게 만드는 의지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동작주에 의지가 작용하지 않을 때는 by를 못 쓴다. 그래서 수동태에서 by 이외의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굳이 이것을 수동태로 보고 쓴다면 by the game이 아니고 at the game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쓴다 그래도 이것을 수동태라고 안 보죠. 그냥 우리는 그 게임을 보고 흥분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get excited를 주어 동사 보호 흥분되었다라고 수동태로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수동태라는 것이 be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 일반 수동태하고 개수동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의미상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저 앞에서도 의미 차이가 좀 있었지만 이 경우는 의미 차이가 완전 달라집니다. He가 taught a lesson. 그는 혼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혼났는데 그럴만 했어. 혼날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He served him right. 근데 got 대신에 was를 쓰니까 수업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He was taught a lesson. 그는 수업을 받았다. On the archaeology. 고고학에 대해서 수업을 받았다. 그래서 get taught a lesson하고 be taught a lesson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받았다 할 때 was 대신에 get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문법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동태인 경우에는 개수동을 쓰는 일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죠. 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설명은 그런 게 있는갑다 그냥 그 생각만 하시고, 이런 get 쓸 때하고 비동사 쓸 때하고 의미상의 차이 이 부분만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she's loved by all her students because of a great personality. 그녀의 대단한 인성 때문에, 좋은 성격 때문에 그녀의 모든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다. 요거는 말이 안 되죠. She gets loved. 그래서 모든 그녀의 학생들로부터 뭐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get을 못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법적인 규칙을 다 이렇게 대입해서 이 말을 이러한 문법이 근거가 돼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이런 내용을 익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she gets loved by all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거 문장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거 좀 이상한디?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려면 이 문장을 읽다가 이 문장 이상한디? 라는 느낌을 갖게 되려면 독해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많은 문장들을 해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보면서? 사전을 보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문장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문장 읽으려고 할 때 눈하고 혀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문장이 돼버려요. 그러한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받기 위한 영어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 또 말씀드리는데, 영어라는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을 했죠. 그러면 해석한 것을 보고 다시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언어와 B라는 언어를 사이에서 A라는 언어를 공부를 했으면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럼 B라는 언어를 해석한 걸 보고 다시 그 A라는 언어로 그대로 그 문장이 써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 학습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어를 단지 한글로만 해석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방금 해석한 것을 영어로 써봐라면 절대 못 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영어 문장을 보면 이 영어 문장이 어떤 구조고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고 왜 이 쉬운 단어가 나오는데 해석이 안 된다, 뭐 핸드인 같은 거 쉬운 단어 나오는데 해석이 안 된다, 핸드오버랄지 이런 것도 대충 나오면 자기 눈에 익숙하다 그래서 대충 해석하다가 안 되면 뒤에 해답 보고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절대 해석해 놓고 다시 영어로 쓸 수가 없어요.
핸들을 찾아서 핸딩이 무슨 뜻인가 반드시 살펴보고 요거도 뜻이 한 대부분 7, 8개 정도 될 텐데 이 7, 8개 뜻 중에서 어떤 뜻이 여기에 맞는 뜻인가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문장을 갖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갖고 해서 그러면 연구는 과정에서 이 문장이 영어로 된 문장이 외워집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런 문장을 보고 아 이거 어색하네. 읽으려다가 해가 잘 안 돌아간다 할지 눈에서 좀 부담감이 생긴다 할지 머리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자 다음 문장 보시죠.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on Friday. 다음 회의는 금요일에 열릴 것이다. The next meeting will get 저는 안 읽어집니다. 여기서 will get 요거 get held 하면서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감각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언어는 감각이에요. 언어는 암기가 아닙니다. 언어는 감각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문법도 암기 아니에요. 문법은 논리적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법책들은 옛날 일본에서 사용한 문법책들을 그대로 베껴갖고 짜집기다 보니까 논리적인 이해는 저 뒷전에 두고 무조건 암기하는 식의 문법만 설명을 해놓고 왜 문법이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그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문법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문법책이지 그 문법책도 못 다닙니다. 이것도 남 흉보기 싫은데. 자, 그 다음에 개수동태는 동작주가 있든 없든 동작주보다는 주어를 강조한다고 아까 개수동태는 동작주보다는 주어를 강조한다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또는 한 사건이 주어에 미치는 결과, 이것도 주어에 미치는 결과니까 주어에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예요. How did that window get opened? 저 창문이 어떻게 열렸냐? 어떻게 다 열렸냐? 그 말이에요. 이거 쓰면 좀 어색합니다. Our team got beaten by the, 우리는 어웨이 팀한테 져버렸다. 우리가 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는 그에게 초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동태는 동작주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동작주가 없으니까 주어를 초점을 두는 거고, 동작주가 있더라도 주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개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이것은 강의가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저걸 했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자, 영어 이름에서요, 영어 이름 앞부분에 맥이나 또는 P나 피츠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름 끝에 ing 붙는 거 또는 son 붙는 거, 이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또 O는 아들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브라우닝이죠. 근데 브라운의 아들이 브라우닝입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 아들 낳았고 지하고 이름 똑같이 짓고 싶은데 아버지도 브라운, 아들도 브라운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ing 붙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이라는 핏줄을 계속 야가 이어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ing가 진행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ing가 무슨 브라운의 아들, 딕슨, 딕의 아들이죠. 넬슨, 넬의 아들, 윌슨, 윌의 아들. 그래서 끝에 ing나 son이 붙으면 지네 아빠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지네 아빠는 딕고 넬이고 윌이다. 그 다음에 앞이 맥이 오면 맥아더도 마찬가지, 맥아더. 이 맥이 오면 지네 아버지는 베스나 아더란 얘기입니다. 맥아덤, 지네 아버지는 아담이란 얘기죠. 맥아더 여기 나오네요. 맥아더. MAC를 MC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피츠랄드, 제랄드가 지네 아버지인데 제랄드가 지 아들 나왔고 피츠만 붙여서 피츠랄드. 피줄리엄, 피츠랄드나 피줄리엄, 피줄리엄은 자주 보는 이름은 아닐 것이고 파워를 많이 보죠. 파워. 지네 아버지가 오웰이에요. 오웰. 프리차드, 리차드잖아요. 리차드. 리차드 P를 붙여서 지네 아들 이름을 프리차드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 이름 앞에는 맥이나 P나 피츠, 뒤에는 잉이나 선. 또는 오설리반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오설리반. 연 오는 이것도 아들한 설리반의 아들이 오설리반이네요. 오설리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지네 아빠가 이름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자, 요즘에는 이제 문법의 전반적인 덩치가 큰 것들은 대충 다 지금 한
58강까지 거의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동영상을 한 개씩 계속 꾸준히 올리다가 지금은 좀 뜸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문법적인 큰 틀을 갖는 문법들은 다 지금 설명이 대충 다 됐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잡탕입니다. 잡탕. 이제 시스템 없이 어떤 체계적이지 않게 전치사 나왔다, 느닷없이 명사 나왔다, 느닷없이 무슨 이상한 단어 나왔다, 이런 형태로 강의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의가 하루에 한 개씩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고요. 뭐 이틀에 하나 정도 또는 사나흘에 하나 정도씩 띄엄띄엄 강의가 동영상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토막적인 것들, 토막토막 설명되는 문법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문법들이에요. 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어 공부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구문론 쪽으로 흘러가요. 앞으로는 구문론 쪽으로. 그래서 이제 문법보다는 어휘나 구문 연구, 자, 이런 쪽으로 동영상 강의의 성격이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58강 여기서 마칩니다.